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빨간 넥타이 계속 메고 왔어요. 오늘은 된다. 기우제, 인디안 기우제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진짜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상 오늘 오전에 말이죠.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두 개가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정말 뜨거워. 웬일이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야, 드디어 내 인생 풀리는구나. 이러면서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보합권에 끝났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 좋아하다가 지금 조금 패잔병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뭐 줬다 뺏은 그런 느낌 때문에 오늘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시장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참 이 단기 매매하지 않겠다는 저의 결심을 또다시 후회하면서 이 바보 멍충아. 팔 땐 적절히 팔아줘야 되는구나. 이 바보 멍충아 이거 뭐 하는 거냐. 15%를 날렸네 막 이러면서 참나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코스피는 1.86% 상승, 코스닥은 1.5% 상승했고요. 뭐 코스피가 오랜만에 코스닥보다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전기전자 섹터 대체로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들 많이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금리가 조금 어제보다는 떨어졌죠. CPI 발표한 이후에 조금 떨어지면서 성장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게임을 제외한 2차전지나 바이오들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기만 했는데 오늘은 코스피에서 한 6천억 매도, 코스닥에서 한 9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좀 사나 했더니 오늘도 여전히 코스피에서는 6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매도를 하더라고요. 네. 기관만 오늘 코스피에서 6,4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이 사주지 않아도 안 팔기만 해도 시장은 오르는구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미국 10년물 금리는 2.765%, 예, 조금 2.8 넘었었는데 어제는 조금 떨어졌고요. 어제 이 시간에. 네, 어제 이 시간 기준. 한국 10년물은 3.27%, 3bp 정도 떨어졌는데 한국 3년물이 11bp 정도 떨어지면서 장당의 금리차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네. 네, 오늘 전기전자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맨날 업종 꼴찌만 하다가 오늘은 업종 1등을 했습니다. 뜨거운 날이었어요. 네, 이 중에서 오늘 2차전지 섹터도 반등을 했죠. LG에너지 솔루션이 5% 상승, 삼성 SDI가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전기전자 섹터 상승세를 이끌었고요. 뭐 코리아 서킷도 4%, LG전자 3.7%, DB하이텍 3.5%, 삼성전기 3.2%, 삼성전자 2.5%, 하이닉스 1.8% 상승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덕분에 이제 지수가 많이 오른 거예요. 뒤로 갈수록 계속 올랐죠. 네,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다 올랐고요. 오늘 뭐 전기전자 자동차가 올랐으니까 뭐 게임 끝난 거지 뭐 지수. 그렇죠. 네. 오늘 운수장비 섹터가 그 다음으로 2위 업종이었는데요. 여기 운수장비 섹터는 조선주와 자동차 섹터가 섞여 있는데 둘 다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 최근 증시각도기 TV가 조선주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시각으로 봐주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본대로 되는구나. 아침에 나 미친 줄 알았어. 내가 초능력으로 얻은 줄 알았어요. 와, 나 드디어 초능력 생겼나 봐. 내가 찍은 게 다 올라갔어. 막 이러면서 세상에 이것도 두 자릿수나 와, 막 미쳤는데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괴롭습니다. 네. 네. 오늘 삼성중공업 8%, 한국조선해양 7%, 현대미포조선 7%, 대우조선해양은 6% 상승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죠. 어제도 LNG, 4% 올랐죠. 네, 수입 수혜에 전망이 그렇죠. 되면서 LNG를 제일 많이 하는 업체고, 그다음 다 많이 해요. 미포조선이 어마무시하게 수주를 많이 했더군요, 작년에도. 근데 미포조선 사이즈의 조선소가 이제 별로 없대요. 작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네. 이제 이게 수익으로만 연결되면 되게 좋은 거죠. 작년에 사실은 우리가 조선업체를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사실 빅베스라고 표현하는 떨기 엄청 했어요. 네. 예, 현대중공업도 오늘은 5%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섹터도 만도 4.4%, 현대위아 2.6%, 현대차와 기아가 1%대 상승을 했습니다. 야, 자동차 막 다 피토하고 나니까 오르기 시작하네. 계속. 네. 네. 참. 실적 발표 이후 계속 오르네요. 네. 네. 조금 이따 더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고요. 기계 섹터가 세 번째였는데요. 한국카본, STX 엔진, HSD 엔진 다 4, 5%씩 상승하면서 오늘 조선주 이어서 조선기자재도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다 보였고요. 조선기자잖아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섬유의복이 오늘은 하락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쌍방울과 FNF가 6%대 5%씩 하락을 했습니다. 뭐 쌍방울은 이제 어제 KB증권에서 자금 조달을 거절했죠. 예,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어서 하락을 했고요.
있고요. FNF는 액면 분할 후 오늘 재상장됐습니다. 그동안 좀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해서 그거를 좀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통신 섹터 그동안 좀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면서 최근에 업종 상승률 상위에 계속 기록을 했었잖아요. 네. 오늘은 시장이 좋으니까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SKT, LG 플러스 1%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예, 오늘 일단 어제 미국 3월 CPI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근원 CPI만 말씀을 드리면요. 예상치가 전월 대비 0.5% 상승하는 거였는데 0.3%만 상승을 하면서 금리가 이 발표 이후에 조금 하락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성장주 반등에 영향을 좀 많이 끼쳤습니다. 2차전지 섹터가 오늘 크게 반등을 했는데요. 이 중에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1월 달에 화재가 나서서 오창 공장 생산을 중단을 했었거든요. 요거가 다시 재개된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재개된 공장 분야의 이제 매출액은 3,300억 정도, 매출 비중은 38.75%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화재가 났어서 한 40몇 % 정도 비중의 매출액을 차지하는 공장이 두 개가 멈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곳이 재개가 되면서 이제 대부분은 이 공장 화재로부터 영향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대주전자재료가 4%대씩 상승을 했고요. 네. 동화기업 에코프로가 2%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예,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4%대, 3%대, 2%대씩 전부 다 상승을 보였고요. 네. 게임주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어저께 이 위메이드와 크래프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게 사실 이 2차전지와 하락세가 조금 모양새가 달랐던 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성장주가 타격을 받은 이런 매크로 섹터 이슈만 받은 게 아니라 네. 본업에 조금 차질이 있었죠. 네.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르포 글로벌 요 본 게임이 2월까지는 작년 4분기 수준의 일매출이 유지가 잘 되다가 3월부터 일매출이 굉장히 훼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유입이 부진하다는 게 원인이었고요. 요거는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장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컨센 하향까지 따랐습니다.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실적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었던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이게 부진해서 초기 흥행이 실패했다라는 언급이 어제 나왔고요. 컨센서스도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1분기에 한투에서는 1630억 전망을 했는데 컨센이 1950억이기 때문에 18% 정도 하향할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위메이드가 1% 하락, 크래프톤이 0.2% 상승, 카카오 게임즈도 1.2% 하락을 했는데요. 자회사의 상장 이슈도 있으면서 좀 악재로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뭐 NC소프트 0.1% 상승, 컴투스 0.4% 상승, 컴투스 홀딩스는 2.5% 하락. 오늘도 이렇게 금리가 떨어져서 성장주들이 다 좋은 환경에서도 게임주들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 게임 사업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파노가 그 작년도 동기에 비해서 덜 열렸다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 마지막으로 이 외자판호 허가가 된 게 펄어비스였는데 그 이후로 계속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고 네, 확인했더니 어제 말씀드렸던 그 네. 파노 굉장히 많이 한 40건? 45개가 열렸는데 그게 그거 다 내자판호였죠. 전년 대비로 많이 안 열린 것이다. 그래서 그쪽도 많이 떨어졌고 중국도 네. 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실질적으로 사업 영향도 있고 위메이드는 작년에 많이 오른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생태계 조성이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작년에 딱 부메랑 맞고 있는 것이고 이 게임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게임 사업하고 금융 산업하고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전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게임 하는 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오늘 하이브도 게임 자회사를 뭐 분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주가가 좀 오르더라고요. 네. 네, 엔터주도 게임하고 이렇게 잘 결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2차전지 게임 다음으로 바이오도 많이 있죠. 네.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안 하는 영역이긴 한데 바이오가 좋을 것 같아요. 컨센이 너무 나빠. 그냥 역발상으로 보면 바이오 컨센이 너무 죽어 있기 때문에 올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데죠. 신풍제약이 16%나 상승을 했고요. 대형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미약품 6%, 셀트리온 헬스케어 3%, 삼성 바이오로직스 2.3%, SK 바이오사이언스 2%, 메디톡스도 4% 상승하면서 오늘 바이오 섹터도 반등을 했습니다. 네, 바이오 아주 안 좋더라고 분위기가. 좋아.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 조선도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네. 네, 내가 주변 애들한테 다 물어봤어. 투자하는 애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다 부정적이었어. 조선에 대해서요? 네, 근데 이거 어때요?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건 문제 있어. 잘 안 돼. 좀 어려움이 있고 다 나쁘다 그러면 또 잘 돼. 신기하더라고. 그러게요. 투자자들끼리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게임주가 작년에는 정말 아무도 뭐라 안 할 정도
도로 좋더니 그때를 고점으로 해서 네. 지금까지 뭐 줄줄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조선주 주요 5개 조선사 합산 기준으로 1분기에 연간 수주 목표의 41%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네, 한 분기 만에 거의 절반 가까이 한 건데요. 각사별 수주 목표 달성률은 현대 3호중공업이 90%, 뭐 다 끝냈네요. 이게 네. 대우조선해양이 47%, 현대미포조선 42%, 현대중공업 26%, 네. 삼성중공업 25%. 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25%대니까 그냥 뭐 계획한 대로 잘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잘했죠. 네. 특히 현대사무중공업은 뭐 거의 다 끝냈네요. 1분기 선박 발주가 대부분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참고로 작년에는 거의 컨테이너선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네, 컨테이너선은 좀 덜 남고 탱크가 제일 덜 남고 LNG가 제일 많이 남습니다. 네. 이런 것들 중에 물론 특수선이 더 남죠. 그다음에 뭐 그 부유 해상 부유 장치 그게 더 많이 남긴 하죠. 근데 그건 또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보통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마진 상품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판가, 판재, 강재가 올랐잖아요. 코피 터졌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작년에 코피를 싹 닦고 이걸 빅베스라고 부르죠. 코피를 닦고 좀 비싼 거를 발주를 받고 있다는 거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라 그래서 조선업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뭐 한 가지 시장의 우려는 이제 컨테이너선 발주가 작년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향후 수주 둔화 우려가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아직은 성과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아직까지는 수주가 좀 양호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분기 만에 수주 목표 뭐 현대사무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90% 채웠다. 네. 이것만 보면은 뭐 작년만큼 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목표가 작년 대비 한 절반 이상 줄어든 곳도 있고요. 대부분 절반 조금 안 돼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 1년 동안의 수주보다는 올해는 확실히 좀 적긴 합니다. 예. 절대 수주 기준으로는. 근데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래요. 네. 도크가 없나? 이상하다. 네. 작년은 그건 근데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 워낙 많았었고요. 작년이 현대중공업이랑 현대사모조선은 올해 목표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절반 이상 줄어든 목표의 몇 퍼센트를 달성을 한 거니까 네. 네, 그래도 목표치보단 잘했다는 데서 오늘 시장에서는 좀 좋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추가로 EU의 LNG 수입 확대 기대에는 계속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요. LNG 관련주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6%뭐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세아제강과 이 성광밴드를 이제 언급을 이틀 전부터 했죠. 드렸었는데 네. 세아제강이 오늘 6%, 성광밴드는 1.7% 상승했고요. 기자재 다른 뭐 보냉제 만드는 회사, LNG선도 이제 보냉제가 필요하죠. 네. 영하 몇 도였나요? 영하 160 몇 도에서 액화되죠.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냉제가 필요한데 물로 바꾸는 거니까. 예, 가스를.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 5%대 4%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동차 섹터도 오늘 괜찮았는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작년도 한국 자동차 점유율이 글로벌에서 2020년에는 7.5%였는데 2021년에는 7.9%로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 자동차 업체가 주가 반등을 하고 있죠. 거의 바닥 찍고 반등하고 있는데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대신증권이랑 메리츠증권 두 군데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리포트를 내주셨는데 메리츠에서는 현재 재고가 반도체 부족 여파로 역사상 최저 수준에 도달했는데 생산 증대가 확인되는 시점부터 최적의 재고 수준으로 도달하는 시점까지 섹터 매력이 부각될 것이다라고 호전망을 했습니다. 22년도 하반기부터 23년도 상반기까지는 점진적으로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미국 기준으로는 산업평균 재고가 34일이라고 합니다. 한 달치 정도 갖고 있는 건데요. 최적 재고의 이게 한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생산이 정상화돼서 이제 생산이 증대되고 재고가 확충되는 것은 분명히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만 재고가 늘어나서 최적 수준을 넘어서는 그 시점에 가서는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다시 영업 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섹터가 주가 반등을 딛고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생산 정상화를 가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메리츠하고 동일한 전망이고요. 높은 차량 가격과 견조한 완성차 수요에 기반해서 주가와 실적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높은 차량 가격을 전망하는 이유는요. 최근에 현대기아차의 재고가 1개월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평균보다도 현대기아차의 재고가 조금 더 적은 거죠. 이렇게 1개월 미만으로 재고가 줄어들었는데 반면 백오더 물량,
백오더는 이제 밀려 있는 주문량을 의미하고요. 백오더는 10개월치 정도로 보유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될 것이다. 아직은 수요가 좀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메리츠 대신증권 모두 하반기부터 생산 정상화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부터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전망이 반도체 부족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 의견인 것 같아요. 공급망 차질이 중국 봉쇄 조치 영향 때문에 하반기 내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선전시 같은 경우에는 봉쇄 조치를 완화해서 일부 공장이 생산이 재개가 됐지만 상하이는 여전히 봉쇄 중이라서 상하이 항구를 중심으로 물류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오늘은 일단 자동차 섹터가 좋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자동차 섹터 좋은 거 조금 의미 있는 게요. 네. 저는 이걸로 보는데 지금 여건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엔화 약세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열어보니까 엔화 얼마인 줄 아세요? 126.2야. 미쳤어. 2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네. 원엔 차트를 보고 네. 아 일본 주식 사고 싶다는 생각이 우리 들 일본 정도였어요. 가서 영상 찍어야 돼. 지금. 일본 여행도 가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국내 거주비로 아주 럭셔리하게 지낼 수 있어. 이제 저기 그 오사카 같은 데 정도인가요? 가면 커피도 가격도 얼마 안 할 것 같고 이러면 한국 스타벅스보다 훨씬 쌀 걸 이제 거기 가서 먹으면 완전 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랬을 때 한국 자동차가 열의적 상황이다. 이러면서 상당히 취급을 못 받아요. 네. 일본 차하고 이제 맞짱을 떠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면 가격이 붙거나 오히려 한국 차가 비싸진다 미국에서. 그럼 안 팔린다. 그동안의 브랜드 가치라든가 뭐 이런 등등등 레피테이션 등등등등 그랬는데 자동차가 앞서 먼저 빠져서 그런가요? 이제 더 이상 안 빠지잖아요. 이거 며칠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조금 이거 뭐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는 만약에 똑같은 이런 원엔 환율이 이렇게 작용, 엔저가 이렇게 심했으면은 사실 경쟁력이 밀리잖아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네.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부족해서 워낙 수요가 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쪽이 가격 경쟁력이 더 생겨도 어차피 현대차 사고 싶은 사람은 줄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안 사고 절로 가버리면 우리가 판매를 못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워낙 수요가 네. 많고 이제 재고가 뭐 한 달치도 안 남은 상황이니까 엔저가 심하긴 하지만 그 영향을 시장이 리스크로 인식을 하는 게 조금 약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빼고다 100만 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저는 자꾸 어떤 느낌이 일본 공부 계속 해보니까 일본의 새로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일본 좀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상당히 어렵다는 걸 계속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모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이 어쨌든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한국의 그 전장은 훨씬 좋아요. 한국 전장이 일본 애들보다 워낙 그쪽에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국가니까 물론 이제 하드웨어의 내구성 이런 거는 역시 뛰어나죠. 일본 차들 굉장히 뛰어난데 어떤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것도 앞으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트렌드 변화니까 이제 내연기관의 성능보다는 편의성이 더 중요해진다. 그러면 이미 전기차로 가서 편의성을 상당히 맛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내연기관 차라고 해도 편의성을 강조하게 된다면 사실 전장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던 한국차가 안 밀리거든.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내구성이나 이런 쪽은 좀 차이가 아직까지 좀 있을지라도 그러면 과연 그게 어떻게 될까 하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게다가 이제 또 주가는 충분히 쌉니다. 한국의 자동차 모두가 피를 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만 토하면 이렇게 관심이 가. 각혈주의자인가? 네, 사실 저도 증식- 그런 거 좋아합니다. 각혈기. 네, 이렇게. 네. 각혈기. 예, 각혈한 쪽만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나는 킬리만자로의 하이에나처럼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폭스콘 공장이 생산이 조금 차질이 발생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대만의 페가트론, 여기도 아이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중국 봉쇄 영향 때문에 상하이와 쿤산에서 생산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네. 페가트론은 이제 전 세계 아이폰 생산의 한 20에서 30%를 담당을 하고요. 이런 중국의 봉쇄 정책 때문에 애플도 최근에 이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인도로
생산 공장을 조금 네. 이전하는 네.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을 시작했다는 네, 뉴스도 시작하죠. 나왔습니다. 네. 예, 웨드부시에서는 이 페가트론 폐쇄는 아이폰 공급망 문제를 증폭시킬 만한 이슈다라고 한 분명히 이제 리스크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시장에서는 워낙 장이 좋아서 그런지 이 벤더 LG 이노텍도 1%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이것도 벤더인데 0.2% 반등해서 마감했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애플의 태도가 어떻게 될 거예요. 옛날에 트럼프 때는 에이 웃기지 마 이런 분위기였고 애플이 네. 그런 게 느껴졌고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국 제재나 대중국과 격을 지고 척을 지고 블록을 만들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애플이 어떤 행동을 할까 너무 궁금해요. 제일 중요한 회사거든. 그렇다고 애플이 중국의 그 크나큰 시장을 버려? 그건 또 아닐 건데.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하웨이의 고급 모델, 중국에서는 하이엔드급은 전부 하웨이가 팔렸거든요. 근데 그 하이엔드가 죽었잖아요, 하웨이가. 그러면서 그 시장을 삼성이 못 갖고 오고 애플이 전부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애플은 생태계의 강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국 시장이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인데 애플 입장에서는 그럼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인데. 과연 어떻게 할까? 블록화되면 재밌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일동제약이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왔고요. 어저께 이 세무조사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의 하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리고 오늘 또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이 동물 임상 시험 중에 부작용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태아 모델에서 이게 발견이 돼서 임신부한테는 쓰지 못하게 이 치료제를 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일동제약이 하한가 같고요. 이 모회사 일동홀딩스도 26%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서 개인 투자자분들 인기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한 주식은 당일치기 그냥 경마하시다 하셔야지. 급등 주식에서 신세 고치겠다고 하다가 신세 조집니다. 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상승세를 뿜어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네. 하한가를 맞은 거라서 주주분은 되게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저희가 좀 구태의연, 고리타분한 상황들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러니까 돈 못 벌지 하는데 강세장은 또 그렇거든. 올라가는 거 따라잡는 게 또 단기적으로 큰 부자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의 이런 법칙과 방법들이 그지같이 보일 때가 또 올 겁니다. 세상은 돌고 도니까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점. 네. 지금 우리가 뭐 저점 있는 거 잘 잡으니까 좀 그럴싸해 보여, 있어 보여 이러지만 시장은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점. 네. 그렇죠. 예,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